체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에는 2점, 3점, 4점짜리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벌점이 있어요. 벌점이 있는데 점수 체계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어드밴티지는 뭐냐면은 성공할 뻔했던 기술들을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점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3초 유지가 돼야 돼요. 3초 유지가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3초가 되기 전에 1초, 2초 했을 때 그 상태가 해지가 된다든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이제 어드밴티지라고 점수에 가까웠던 상황이 한 번 있었다.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어드밴티지가 10개가 모여도 점수 1점 차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동점일 경우에는,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요. 자, 그럼 벌점은 뭐냐? 벌점은 반칙성. 누적되는 반칙이 있고 바로 실격되는 반칙이 있는데, 실격되는 반칙은 이때 몇 가지만 알려주고, 누적되는 반칙은 루찌와 팔타가 있어요. 루찌는 파이트라는 브라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팔타는 폴트, 잘못된 파울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적이 되는데 어디까지 되냐면 4개까지 돼요. 내가 만약에 이제 벌점을 하나 받으면은 일단은 하나만 받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받게 되면은 저는 벌점 하나에다가 이제 상대방 선수한테 어드밴티지 하나 하고, 제가 또 다른 벌점을 또 받아서 3개가 누적되면은 상대방 선수한테 2점이 올라가요. 네 번째는 실격이에요. 중학생들은 6개까지 하는 거고, 성인분들은 4개까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점수가 동점, 어드밴티지가 동점, 그럴 때는 이제 벌점이 적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점수 2점짜리를 알려드리면은, 일단 스탠딩 상태에서 상대방의 엉덩이, 옆구리, 등짝이 매트에 닿게끔 넘어뜨리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려서 뭐 1초, 2초, 3초 지나면은 제가 이제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주의해야 될 거는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넘어졌죠.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업고 있다가 엉덩이를 잠깐 들어갔다가 1초, 2초 그때가 상황이 해지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어드밴티지가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테이크다운입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스윕. 스윕은 가드 상태에서 상대방을 뒤집었을 때를 스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드 상태는 뭐냐면은 상대방 몸통과 내 몸통 사이에 가드하는 사람의 다리가 있으면은 이거는 가드하는 상태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는 클로징하던데, 이 상태가 돼도 다리가 조금 있긴 있죠. 이것도 가드인 상태. 그 다음에 발바닥을 밟고 있어도 가드인 상태. 가드인 상태에서 상대방을 해서 이게 넘어뜨리고 내가 올라갔다. 1초, 2초, 3초 유지 후 점수가 2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자, 내가 이제 가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이드 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어서 스윕을 했어. 이렇게 뒤집었어. 이거는 가드 상태에서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탈출이에요. 뒤집게. 점수가 없습니다. 항상 점수를 받으려면은 가드 상태에서 뒤집어야 2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점짜리 기술은 니온벨리예요. 니온벨리는, 자, 사이드 컨트롤에서 무릎이 올라가서 서로 마주보는 방향. 자, 반대로 보는 방향은 점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항상 마주보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자, 이제 내 무릎이 상대방의 배나 가슴, 그리고 또는 옆구리 쪽에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이게 니온벨리로 돼서 3초 유지 후 2점의 점수가 들어가고요. 떨어져 있을 점수가 들어요. 꿇고 있으면은 심판은 계속 볼 거예요. 아마 이거 세울 수도 있으니까 계속 꿇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뭐 4초, 5초 지났다가 상대방이 대굴대굴 굴러서 도망갔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 하나만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니온벨리 상태에서 시합 때 이제 보면은 니온벨리 상태에서, 자, 사이드에서 니온벨리 잠깐 올라가는데 얘가 세브에서 확 도망갔어.
이거는 심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점수 안 줘요. 잠깐이라도 컨트롤하고 있던 어떤 그런 짧은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타이밍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컨트롤했던 순간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점수는 보통 안 주는 심판들이 많습니다. 자, 2점짜리 기술은 이 정도 되고요. 3점짜리 기술은 가드 패스. 가드라고 하면은 몸통과 몸통 사이에 가드하는 사람의 다리가 있을 때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다리 치우고 사이드 또는 남북 넘어갔을 때 또는 바로 패스하자마자 니온벨리 마운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상대방 골반 라인 상체 부분에 내 상체 부분이 들어가서 상대방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가드 패스라고 합니다. 3점이에요. 3점. 흔히 또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서 있는 상대방을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고 바로 사이드로 갔어. 이러면 테이크다운 2점에 가드 패스 3점에서 5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드 패스된 게 아니라 테이크다운 되면서 사이드로 갔기 때문에 점수가 저기 2점만 있는 거예요. 테이크다운은. 근데 만약에 테이크다운을 해서 넘어뜨린 상대방 가드 잡고 금방 있다가 패스해서 넘어갔으면은 테이크다운 2점에 가드 패스 3점에서 누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니온벨리에서 마운트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니온벨리 3초 점수 먹고 난 다음에 마운트 올라갔어요. 이러면은 니온벨리에다가 마운트 계속 추가가 되겠죠. 물론 니온벨리 3초 버텨야겠지만, 자 여기서 니온벨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 1초, 2초 만에 마운트 올라갔으면은 니온벨리는 3초 유지 못했으니까 어드밴티지 하나, 마운트는 4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드 패스 할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가드 패스 때 그거 헷갈리시면은 좀 불편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기술은 마운트가 있어요. 자, 상대방 마운트로 하면은 배 위에 올라가서 적어도 한쪽 무릎은 꿇고 있는 상태를 마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 무릎이 다 꿇고 있으면 좋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어도 테크니컬 마운트라고 해서 인정이 됩니다. 자, 무릎을 꿇었는데 상대방은 한쪽 손이 어느 정도 팠어요. 이 상태도 마운트예요. 점수 받습니다. 3초 지나면은. 근데 양손이 다 언더 들어가서 마운트 점수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을 보고 있는 마운트도 점수를 못 받아요.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마운트는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트라이앵글을 걸고 버티다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쪽 무릎 꿇었어. 이거는 점수 아직 못 받아요. 왜냐면은 내 한쪽 무릎이 상대방 어깨란 위로 올라갔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점수를 받고 싶으면은 만약에 마무리하고 싶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 무릎이 어깨 라인보다 밑에 내려가면은 점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흔히 트라이앵글 스윕을 했을 때 점수를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요 무릎의 높이가 위치가 무릎 어깨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 마운트가 있어요. 사이드 마운트가 있어요. 사이드 마운트. 상대방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 이렇게 이것도 마운트 점수 4점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이 대두되고 한쪽 무릎 뻗어도 자, 두 무릎이 닿으면 자, 예를 들면은 두 무릎이 닿으면 이렇게 이거 점수 없어요. 아무것도. 단 상대방이 한 200kg 나가요. 허리 둘레가 50인치 정도 돼요. 내가 아무리 무릎 꿇으려고 해도 산처럼 배가 높아갖고 안 닿는 경우는 점수 인정됩니다. 자, 상대방이 엎드렸어요. 배 깔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누운 거를 백마운트라고 하긴 합니다. 이것도 3초 유지하면 4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터틀로 가서 양쪽 호흡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 이렇게 됐을 때는 4점. 이것도 백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서 4점이고요. 만약에 훅이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심판은 지켜봅니다. 나중에 늘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만 넣고 있다가 상대방이 도망쳐서 해지가 됐다. 그러면 어드 하나만 받아치게 되고요. 처음에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누적 합산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대가로 엎드렸는데 내가 잘 눌러놔갖고 3초를 유지했어. 그럼 4점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무릎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집어넣고 3초가 지났으면은 또 4점이 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마음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이 친구를 막 굴려가지고 올라탔어. 누적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 다리를 들어갖고 훅을 집어넣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훅 집어넣고 이렇게 됐다가 들었다 그래서 추가 점수가 있느냐? 이건 없어요. 상대방이 탈출하려고 먼저 움직였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컨트롤하면은 점수가 누적이 되고 내가 어거지로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점수 체계에서 중요한 거는 포지션의 방향성이에요. 자, 스탠딩 상태에서 이제 한 명이 가드로 들어가고 한 명이 스탠딩을 이제 해서 패스를 하죠. 패스하는 사람의 목적은 가드 패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니온빌리로 좋은 포지션으로 간 다음에 마운트라는 제일 좋은 최상의 포지션으로 가든가 또는 백 컨트롤이라는 최상의 포지션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마운트를 열심히 해서 사이드 또 니온벨 점수 따고 마운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내 자의로 내가 다시 니온벨을 갔어. 점수 없어요. 이거는 점수 없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니온벨리 상태에서 상대방이 셀백에서 나갔어요. 내가 다시 마운트를 탔어요. 이게 점수 없어요. 내가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브미션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초크가 들어갔어요. 초크가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이제 안바 같은 경우는 팔이 펴졌을 때를 기준으로 위험했느냐 안 했느냐, 기무라도 팔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험 정도에 따라서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 있는데 초크는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 상태로 이게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근데 예를 들면은 요런 초크라 이제 요런 초크가 걸렸는데 상대방이 한손 잡았고 손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심판은 표정을 봅니다. 예. 했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은 잠깐 들어간 거예요. 어드밴티지를 받아요. 가장 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 펀치 초크죠. 이렇게 했는데 얼굴 찌그리죠? 그럼 어드밴티지한테 줘요. 통상 이렇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안 걸린 거예요. 분명히 그림은 잡았지만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대충 턱에다 놨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줘요. 그럼 들어간 거야. 그럼 어드밴티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나중에 굉장히 호각을 다투는 적수를 만났을 때 시간은 5분인데 한 3분, 4분 지났어요. 근데 서로 0대 0이고 난 클로저도 자꾸 서로 잘 안 돼. 그러면 자꾸 펀치 초크든 에제키엘 초크든 한 번씩 시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운 좋게 이런 소리 나면은 어디 하나 올라갈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심판에 따라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심판 마음속에 카운트는 둬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고 거의 성공할 걸 했던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동점 상황이 모든 게 동점했을 때 순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룰 교육은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점수 체계, 그 다음에 누적 점수 되는 거, 그 다음에 포지션의 방향성, 그 다음에 누적되는 거,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일단은 경기를 주짓수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복잡한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간 좀 부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 둘, 그렇지.